여름 휴가철이죠. 해수욕장을 찾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안류라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이안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류로 며칠 전에 7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10대 소년이 인천에서 이안류에 휩쓸려서 갔다가 구조됐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해수욕장에서 이안류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갑자기 썰물 현상이 일어나면서 쭉 이제 바다 쪽으로 이제 쓸려가는 거죠. 근데 뭐 거의 초속 2m 정도 수준이니까 그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100m 가는데 50초 안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으로 자진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 한 6시 반쯤에 갑자기 이제 이안류 현상이 생기면서 이 13살 소년이 이제 바다 쪽으로 떠밀려가게 된 거죠. 떠밀려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무리하게 수영을 하려고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소년은 이렇게 팔다리를 다 벌리고 이제 얼굴을 하늘로 보는 것도 그걸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물 위에 떠 있었던 겁니다. 떠 있는 상황에서 18분 정도 바다 위에 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고속정이 투입이 돼서 결국 이 아이가 구조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방금 이제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존 수영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배워두니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수영, 뭐 개구리 수영, 뭐 이런 수영이 아니고 그렇죠. 생존하기 위한 수영입니다.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면 부력을 이용을 해서 바닷물이나 강물에 자연스럽게 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큰 대자로 하늘을 보고서 팔을 벌리고 다리를 이제 편안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뜨니까 예, 물에 그 1시간, 2시간은 충분히 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장시간 버티는 데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인천에서 발생한 그 사건도 18분간 이 그 생존 수영법으로 하늘을 보면서 침착하게 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명구조단이 빨리 와서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생존 수영을 하나의 이제 지금 의무화시켜서 혹시 그 유사시에 그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와 같은 상당히 효과 있는 수영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생존 수영에 대해서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존 수영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누워뜨기거든요. 예, 누워서 이제 손을 머리 위로 이제 뻗고 예, 편안하게 힘을 빼면 이제 폐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몸이 이제 떠 있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캠핑을 다녀오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자인 엄마가 사망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일어났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저께인데요. 이 전남 신안에 이제 캠핑을 갔다가 가족이 이제 올라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달리게 됐었고요.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이제 고속버스가 이제 정차로를 이렇게 오고 있었던 고속버스와 이렇게 마주치게 돼서 결국 충돌을 해서 운전자였던 이 어머니는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남성분 이제 아버지는 좀 중하게 이제 뭐 상처를 입었고 뒤에 이제 쌍둥이하고 또 아이도 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요.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분들도 일부 상처를 입어서 한 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넘긴 이유 지금 무엇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그 미스테리입니다. 네. 지금 그 자료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차선이 그 왼쪽 차선으로 19초가량 계속 그 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컨대 혹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역주행인 셈이죠.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옆에 동승했던 그 남자가 지금 아버지라기보다는 일단은 정확하게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완전 회복하고 나서 그 19초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있어서의 좀 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여인이 해외에서 뭐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순간적으로 이 왼쪽 차선을 착각을 해서 그대로 질주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옆에 동승했던 그 40대 남자가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이 정황적인 그 이야기가 밝혀진 다음에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할 때 더 조심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왜 운전자가 반대 차선으로 갔는가 이게 좀 미스터리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술 얘기가 음주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막 조잘조잘 노래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앉은 어른들이 뒤에 아이들이 막 이제 이야기하고 하니까 거기에 주의가 분산돼서 뭔가 지금 앞에 운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휴가철에 캠핑 갔다 와서 시골의 한적한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사고가 난 것이니까 사람이 뭔가 좀 나른해지기 딱 좋은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까지도 주의가 분산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휴가 갔다 오시는 길에도 이제는 뭐 아이가 노래를 하건 질문을 하건 아무리 그런 상황이 돼도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지요. 창원의 한 여고에서 40대 남성 담임교사가 학생들 몰래, 참 민망합니다만은 학생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창원의 한 여고에서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 있잖아요. 네.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무언가 교탁에 올려놓고 나갔었는데 거기서 자꾸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지? 혹시 몰래카메라 아닌가? 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그게 몰래카메라였던 걸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자율학습하고 있는 이 여고생들을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일단 이 선생님은 그냥 그 테스트 차원에서 해본 거고 그 별 문제될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를 불쾌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뺐는데 그게 카메라 꺼져 있는 거 알고 때문에 달려가지고 카메라 어딘가 현장 남자애들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도 몰카의 정의가 뭡니까? 이게 몰카 취급을 받은 것뿐이지 지금. 지금 교사는 테스트 차원에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행위 위법 아닌가요? 몰카가 대체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 관계자의 그 이야기가 좀 황당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저게 이제 그 성폭력 특례에 관한 이제 그 법 14조에 의하면 도찰이라고 했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고 신체의 특정 부위가 그 촬영이 됐을 때, 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적 그 수치심이 발생해야 되지만, 지금 그 여고생이 교실 공간이 예를 들면 체육복도 분명히 갈아입는 이런 상태가 분명히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의도가 다분히 좀 의심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학교 관계자 입장은 이것은 그 몰카가 아니고 몰카로 취급받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억울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 그 선생님 그 자체는 수험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학생들에게 미리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의사에 반해서 동의 없이 촬영했기 때문에 몰카의 그 정의에 사실 법적으로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시간이 뭐 체육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면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형적인 이제 몰래카메라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몰래카메라는 동의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선생님의 행동은 정말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규정하는 이제 몰래카메라는 일단은 아직 아닌 걸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근데 탈의실이나 예를 들면 지금 수영장 같은데, 뭐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놨을 때 특정적인 신체 부위를 표적을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 부위가 당연히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면 이 몰카에 그 정확히 해당되는 이런 입장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변명 자체 나는 특정한 신체 부위를 표적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잠재적 범죄자의 일반적인 변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그게 수영장이나 탈의실이라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떨어지는 몰래카메라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이제 수업하고 있는 공간이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제 이게 범죄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조금 변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이번 교실 몰카 사건이 발생한 이 창원의 여고에서는 지난해 4월에 교장 선생님이 또 무슨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세워다 놓고 니네들 공부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나중에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 어허, 너무 황당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예쁘지만 맛없는 사과와 못생겼지만 맛있는 사과 뭘 먹을 거냐.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여성을 음식에 비유하는 듯한 이거는 과거에 어느 DJ가 연예인이 방송 중에 여성을 음식에 비유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교육자 중에서도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분이 이런 왜곡된 의식을 보였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건도 두 분이 막 설전을 나눴지만 그러니까 사실관계 이 교사가 뭘 했는지 실체가 조금 불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되는 건데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학교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덮은 거 아니냐. 은폐 의혹이 있는 거고 학교가 상급기관으로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상급기관도 나중에 신문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흐지부지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학부모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일명 용가리 과자라고 불리는 액화질소로 얼린 이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과자를 먹은 뒤에 위에 무려 5cm짜리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액화질소 어떤 물질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칵테일이나 뭐 얼리는 과일 요리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잘못 쓰이게 되면 이렇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더니 용가리 과자라는 게 이제 액화질소로 과자를 순식간에 얼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지금 더우니까 먹는 건데요. 액화질소가 한 영하 196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동상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한 어찌 보면 약간 무허가적인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상해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화질소가 이 용가리 과자뿐만 아니라 커피, 칵테일에도 사용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체로 이렇게 뿜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맛있는 이런 느낌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에도 소위 말해 질소 커피라고 하는 또 그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기체가 뿜어 나오는 상당히 인기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뭐 셰프도 이 그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식품의학 쪽에서는 첨가 화학물로서 인체에는 해가 없다. 그래서 승인을 한 건데 이것이 그 기화됐을 때는 괜찮죠.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이것이 액체로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털어서 먹게 되면은 이것이 급격하게 냉동 작용이 있다 보니까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학적 목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사마귀 등을 제거할 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얼게 되니까 쉽게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먹는 것은 상당히 유해한 거죠. 그래서 식품의약청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사후 대책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이 규제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예요? 액화질소에 관련된 규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음식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요. 그리고 소위 분자 요리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그 최연석 그 셰프도 이 액화질소를 사용한 분자 요리를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분자 요리. 네, 이걸 잘못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잘못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물질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화되고 나면 이제 시원한 청량감만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잘못 따라서 실제로 액체 상태로 마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루는 것과 관련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 어떻게 액체 질소가 음식 컵에 담겨서 아이한테 건네졌는지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액체 질소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데 그 터미네이터 2에서 뭘로 해도 처치 못하던 액체 그 괴물 터미네이터를 나중에 얼려서 처치할 때 쓰는 게 액체 질소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물질인데 액체 상태로 아이한테 이걸 컵으로 딱 주면 아이가 마시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독약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게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요즘에 그 액체 질소를 칵테일에 넣어서도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셨다가는 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하니까 강력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의 대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